최근에 그 국제결혼 커뮤니티에서 이제 게시글들을 보다가 이건 너무 좀 갑갑하다. 너무 상황이 좀 억울해 보인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게시글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제 그 내용들도 공유도 하고 했는데, 오늘 주제는 베트남 국제결혼의 현 국제결혼 시장의 특성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결혼이 지금 한국에 도입된 지가 뭐 한 20년이 훌쩍 넘었죠. 근 30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비자하고 그리고 또 정부의 주체인 국제결혼 업체, 그리고 또 현지에서 여성을 매칭하는 그 현지의 이제 에이전시나 아니면 마담들, 그 맞선장,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나 이제 불투명하고, 이 소비자하고 공급자하고 이 정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레몬 마켓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레몬 마켓이라는 표현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해 보이지만 한입 물었을 때는 정말 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가 원했던 그 기대치만큼의 결과물을 또 그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느냐, 결코 만만치 않고, 또 현재 그 업체들의 마케팅 상술에 많이 좀 이용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바뀐 시스템에 대한 틀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남성이 여성을 지목하면 현지에 가서 지목한 여성들하고 이제 간단한 뭐 미팅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의 어떤 내용들, 뭐 결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데이트도 잠깐 하고, 뭐 이제 마음이 맞으면은 아가씨 여성의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요건들이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바로 하는 그런 이제 속성 방식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한번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베트남에 가면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빠르게 결혼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근데 뭐 사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돼서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민도 해보고 서로 간에 이제 관계 형성 속에서 소통이 전반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계약을 했으니 업체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비용에 대한 퀄리티,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신랑이 원하는 그런 맞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매칭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속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이제 의식이 이런 좀 좋지 못한 그런 결과와 그런 만족도를 도출해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업자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국제결혼 시장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국제 결혼을 운영하는 업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 팩트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약과 동시에 뭐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약자가 되는 업체가 갑이 되고 소비자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국제결혼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성을 만나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결혼식을 하고 뭐 잔금을 치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보통 선결제 방식입니다.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뭐 일부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전액을 먼저 지불하고 그 현지에 가서 여성을 만나는 방식인데 이게 뭐 출발 전에라도 어떤 좀 여성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받으면 좋은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러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제 국제결혼 관련법이라는 게 있는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이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데 이거를 이제 법을 이제 규정을 따르자고 하면 사실 베트남으로 여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업체에서는 신랑에게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 쉽게 얘기하면 혼인관계, 그리고 범죄 관련, 건강 관련, 뭐 직업이 있다면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번역 공증을 하고 또 베트남 여성에게는 한국 신랑에 대한 정보를 번역 공증을 해서 서로 상방 간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맞선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법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하는 업체는 사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속성으로 짧은 시간 내에 현지에서 뭐 어떤 임의적인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많은 여성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맞선에 나온 여성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개인 개별적으로 번역 공증을 해서 신랑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미끼성, 뭐 실제로는 뭐 여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뭐 좀 업체에 어떤 부탁을 받고 좀 외모가 준수하고 좀 신랑들한테 인기를 살 만한 그런 여성들을 이제 미끼용으로 영업용으로 이렇게 투입시켜서 뭐 일당을 지불하고 그렇게 또 하는 업체들도 종종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고 또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금전적인 그런 좀 나중에 결혼까지 가서 한국에 갈 생각이 아니라 결혼까지만 하고 이제 금전을 편취하고 이제 뭐 잠적하는 그런 여성들이 또 그런 속성 맞선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신상 정보를 미리 사전에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고 내가 그 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 여성의 어떤 아이가 있고 뭐 결혼을 한 경력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맞선을 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조차도 이제 무마하고 그냥 덮어놓고 뭐 이쁜 여성, 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 이런 쪽으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좀 소개받고 싶은 욕심에 신랑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죠. 편법적인 거고 이제 그런 좀 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그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일부 업체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그런 또 포인트 부분이 하나가 그런 이제 맞선을 통해서 여성과 이제 매칭이 되고 뭐 부모님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합방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업체 어떤 운영 편의상 전통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으로 그냥 가름하고 약혼식을 간소하게 합니다.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결혼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은 상당한 인파가 하객들이 참여하고 뭐 온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전통 결혼식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결혼식 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혼식인데 뭐 불과 뭐 한 몇십 명도 안 되게 10명 남짓 이렇게 뭐 직계 가족들 정도 모여서 이렇게 요식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베트남의 결혼 문화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약혼식 하고 합방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모님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가 너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 신랑도 이제 일정상 또 업체도 예,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상 그게 이제 도입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국제 결혼이라는 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자라온 여러 성장 환경,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아무리 이제 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중간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주시고 뭐 가이드를 해준다고 한들 그 여성의 어떤 호감도라든지 결혼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또 왜 한국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왜 그 당사자인 그 남성 회원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소통과 이제 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 불과 며칠 만에 서로 간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성향을 파악하기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검증도 하고 또 감정적인 교류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트러블도 겪을 수 있고 서로 오해도 겪을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또 서로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근데 자존심 싸움도 되는 거고 뭐 금전적인 문제 뭐 처가 지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속성 매칭에서 좀 벗어나서 많은 업체들이 사전 매칭을 통해서 미리 한국에서 이제 영상 통화라든지 뭐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호감도 그리고 성향 뭐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또 결혼에 대한 원하는 이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율이 되고 그런 합이 맞았을 때 내가 이 정도 상대 배우자라고 하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교제도 하고 뭐 결혼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여지를 이제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감정 교류라든지 뭐 더 깊은 대화 그리고 또 뭐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연인의 어떤 연애하는 그런 감정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일상을 공유하면서 또 서로 간에 또
섭섭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고 서로 간에 이제 용인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밀당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자존심 문제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포지션을 좀 고수하기 위해서 예, 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수긍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뭐 언어가 통하지 않고 뭐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은 근데 어플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모든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일상도 공유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뭐 외국 여성과 이렇게 교제하는 느낌이 아니라 한 이성으로서 내 연인으로서 내가 미래에 함께할 배우자로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감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뭐 굳이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단기간에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뭐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여성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욕심과 어떤 그런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이제 속성 결혼, 속성 맞선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맞선, 속성 맞선이라는 거를 너무 이제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현실은 뭐 팩트고, 또 그 팩트에 기반해서 이 결혼 맞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자로서 또 현지의 그 맞선 시장, 저도 이제 업체를 운영하기 전에 제가 일개 하나의 고객으로서 신랑으로서 베트남 업체를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저도 이제 맞선장에 갔습니다. 맞선도 보고 그렇게 속성으로도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법적인 소송까지도 갔었는데 뭐 어쨌든 결과가 뭐 좋진 않았지만 그렇게 속성으로 해서 또 잘 사시는 분도 있고 좋은 결실을 맺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맞선 시장, 그 맞선장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에 가시면 뭐 이제 뭐 하이퐁도 있고 호치민 쪽도 있고 뭐 건토도 이제 있죠. 거기가 이제 국제결혼 맞선장이라고 하는 그런 좀 메카, 성지라고 할 정도로 뭐 하루에 진짜 몇십 명, 뭐 많게는 몇백 명까지 나와서 이렇게 맞선을 보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맞선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나오는 여성도 있겠지만 거의 뭐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맞선장에 나오는 여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맞선장에 나오는 여성들은 사실 미리 그 어떤 남성이 그 맞선장에 나온다라고 알고 오는 여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그 여성을 섭외하는 그 마담들이 공지를 해요. 이번에는 뭐 나의 신랑 나이대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뭐 연봉이 어떻고 뭐 이런 간단한 그런 내용들. 뭐 사진을 이제 전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뭐 사진까지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나오는 그런 여성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좀 믿을 만한 그런 마담이나 뭐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소개가 들어왔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남자가 오는지 그 남자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본인이 결혼이 좀 급하고 본인의 어떤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좀 절실하고 또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빨리 한국에 가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좀 주위의 어떤 그런 압박감, 뭐 부모님의 또 이렇게 좀 푸시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자율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주위 어떤 그런 환경에 좀 휩쓸려서 떠밀려서 나오는 그런 여성들이 많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뭐 한국에 뭐 인력 시장이 있다고 보십시오. 인력 시장이 있으면 거기 새벽에 이제
인력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브로커들 통해서 아니면 이제 뭐 인력 시장의 뭐 그 매니저들을 통해서 새벽에 이제 한국 남성 근로자들이 그날 당일날 일당을 이제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벽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벽 시장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떤 특출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 뭐 그냥 몸으로 현장 경험으로 이렇게 쌓았던 그런 이제 노동력, 그 단순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직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이제 또 업체들이 이제 그런 노동자들을 매칭을 해서 이제 현장으로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즉흥적이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서로 간에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사람의 노동 기술에 대한 스킬을 좀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레벨을 좀 알고 거기에 맞는 뭐 현장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냥 즉석에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새벽 시장에 나온 노동자들을 이제 물어서 뭐 이런 직업, 이런 관련 업종, 뭐 이런 파트에 대한 그 건설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냥 즉시 그 자리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지 맞선장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이 좀 고학력자고 집안의 형편이 좀 괜찮고 여성의 외모가 준수하다고 하면 굳이 맞선장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외국 남성과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여성이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예, 다양한 루트와 이런 인맥들을 통해서 외국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재반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사진과 뭐 어떤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주위에 이제 뭐 마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웃들 중에 뭐 한국 남사람과 결혼한 그런 이웃들과 이제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물어서 또 뭐 업체를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프로필과 이런 것들 전달하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 여성을 이제 컨택하고 남성과 이렇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고 정말 뭐 한국 남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아, 저 정도 여성이라고 하면 정말 혹하다. 아, 정말 내가 꼭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성들은 굳이 맞선장에 나와서 그렇게 급하게 하루 이틀 만에 결혼을 결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와이프도 이제 저희 와이프도 베트남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을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 여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잘나고 누가 봐도 준수한 여성이라고 하면 그 맞선장에서 이렇게 급하게 어떤 마담이라든지 업체 요청에 따라서 그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서로 조율해 가지고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냥 무조건 수긍하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여성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외모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괜찮다고 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맞는 입맛에 맞는 그 여성이 원하는 그 레벨의 그런 남성들을 본인이 컨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남성에게 제시하면서 뭐 그게 이제 뭐 결혼식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결혼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드리는 뭐 선물이라든지 또 한국에 가서 뭐 매월 좀 본인이 생활비를 좀 어느 정도 받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제시하면서 거기에 수긍하는 남성들을 선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업체가 원하는 대로 속전속결로 전통 결혼식도 거의 생략하고 뭐 약혼식하고 다음날 합방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결혼식은 사실 베트남의 정상적인 여성의 결혼관, 뭐 어떤 그런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이질적이고 부담감이 있고 내키지 않는 그런 베트남 국제결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뭐 업체에서는 빨리빨리 고객을 결혼을 시켜야,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지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또 결혼이 돼야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그런 계약상 뭐 책임을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빨리 되는 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사업적으로 재미있고, 예, 이득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억울한 건 이제 신랑들일 수밖에 없죠. 예. 사실 이제 베트남 결혼 문화라는 것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런 맞선 개념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소개팅도 사실은 드문 것 같아요. 소개팅도 드물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뭐 차라리 어떤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뭐 지인과 같이 이렇게 뭐 차를 마시거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자만추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연인 관계 형성, 또 결혼,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맞선장에서 뭐 어떤 금전적인 것을 주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좀 결혼을 결심해야 된다, 서로 간의 어떤 교제 의사를 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결혼 문화는 베트남에는 없습니다. 네. 저도 뭐 페이스북 통해서 혼자 이제 베트남 여성들하고 좀 교제를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제가 뭐 한 2년, 3년 가까이, 예, 페이스북에 저도 회원이 좀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베트남 지인들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사업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다양한 채널들로 이제 베트남 여성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또 제가 직접 한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등록을 해서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메시지도 보내보고, 예, 뭐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서 여성 측에서 오는 답변은 거의 이제 뭐 인신매매, 아니면 뭐 사기꾼, 뭐 스팸, 뭐 이런 보이스피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페이스북이 그냥 허술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일상도 공유이 되고, 뭐 진짜 10년 이상의 그런 페이스북 활동 자료들과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프로필들, 뭐 이런 사진들이 이제 상세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매칭이 서로 간에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제 통화를 뭐 이렇게 채팅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사실 결국은 뭐냐, 여성이 이제 오히려 저를 이제 스팸을 거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편취를 위해서 이제 결국 저를 이제 저와의 어떤 매칭과 이런 소통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본색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베트남 지인들한테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물어보고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죠. 페이스북 통해서 내가 이제 좀 베트남에 자주 여행도 가고 거기서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내가 시도를 많이 했었다. 근데 결과는 하나같이 쉽게 얘기해서 뭐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그랬더니 와이프 얘기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네, 베트남에서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여성에게 접근하고, 예, 그렇게 이제 소통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연애를 해보자, 뭐 친구 관계를 좀 만들어보자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예, 당황스럽고 의심스럽고 미덥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베트남이라는 게, 이 베트남 사람들의 결혼 문화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 맞선,
어떤 중개 업체 이런 거를 통해서 결혼이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도박이고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면서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도 도전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믿을 만한 그런 이제 중개인, 뭐 신뢰가 있는 중개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자신의 평생의 배우자와 그런 반려자를 그렇게 결정하는데 본인을 그냥 믿고 내던질 수 있는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그 좀 마담과 뭐 업체와 또 여성이 긴밀한 어떤 그런 연락과 소통을 통해서 신랑에 대한 어떤 프로필과 어떤 개인정보를 미리 제공을 받고 정말 호감이 있어서 그런 맞선장에 나와서 매칭을 하고 결혼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맞선장과 또 업자로서 그렇게 듣고 보고 또 거기서 또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오신 회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참 묻지마 맞선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서로 간에 어떤 정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정말 어두컴컴한 그런 환경에서 그냥 몸을 던지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뭐 안 되면 뭐 내가 뭐 이혼을 하든지 뭐 도망을 가든지 뭐 내가 취업을 하든지 그거야 나중 문제고 어쨌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나는 그냥 한국에 가는 게 일단 1순위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뭐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 뭐 경제적 파산자가 아니고 정말 뭐 가정폭력이 있는 그런 무서운 남자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뭐 그냥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이제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런 여성들과 만약에 매칭이 됐다고 하면 뭐 어쨌든 신랑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마음에 들었고 그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이제 모든 혼인신고와 비자 수속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일방적인 게 결혼이 성공할 수가 없죠. 서로 간에 이제 뭐 호감이 있어야 되고 뭐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을 관계 그냥 관계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여성이 결혼 후에 갑자기 돌변해서 뭐 금전적으로 뭐 많은 비용을 매달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결혼식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업체에서 미리 그 여성 회원이나 남성에게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게 뭐 정말 뭐 결혼식이라는 게 비용이 뭐 5, 600, 7, 800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뭐 신랑 입장에서 뭐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갑자기 결혼 비용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뭔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근데 이게 뭐 한국에 가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뭐 결혼이 아니라 뭐 노예 계약이고 뭐 어떤 신랑이 그냥 호구가 돼서 평생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게 눈에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미리 이렇게 결혼 전에 서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서로 협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마담이나 업체나 현지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뭐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어플 가지고 그 여성 회원과 그 베트남 현지 그 여성 회원과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통역이 정말 좀 좋은 것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나중에 이렇게 녹취해서 들어보시면 나는 이런 취지로 전달했는데 또 전달되는 건 뭐 정말 이렇게 부풀려서 전달됐거나 아니면 논점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냥 흐리게 그렇게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업체를 믿지 마시고 업체를 100% 믿지 마시고 통역도 믿지 마십시오. 본인이 직접 그런 여성의 어떤 경제 환경, 그다음에 가족 상황들,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한다 그러면 뭐 결혼에 대한 예물 비용,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정말 돈을 벌려 한국에 가는 거를 원하는지, 아니면 뭐 가정적인 어떤 그런 소박한 가족의 구성을 만들고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좀 보내고 싶은 게 정말 목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과 본인과 어떤 성향, 결혼관에 대해서 미리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베트남 국제결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고, 뭐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그럼 베트남 여성과 이렇게 잘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베트남 결혼이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저는 어쨌든 뭐 업체도 통해서 봤고 뭐 연애를 또 통해서 저희 와이프랑 결혼까지 했지만 뭐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업체 운영하는 경험도 있었고 제가 직접 여행 다니면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현지 여성과 또 그런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제 교제도 했었고 결혼을 전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결정하게 됐는데, 어쨌든 베트남이란 나라가 가보면 가볼수록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사실 나라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베트남 북부서부터 남부 끝까지 따지면은 뭐 정말 1000km, 2000km 이상 되는, 몇천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긴 나라고, 지역별로 이제 그 성향도 지역별 성향도 다릅니다. 그 베트남 뭐 전쟁도 사실 남북이 갈려서 그 어떤 그 남북 사람들의 성향과 또 정치관, 그런 어떤 민족관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고 또 미국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느낀대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북부 여성하고도 이제 맞선을 봤었고, 또 이제 남부 쪽에 가서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도 만나보고, 거기 또 남부 여성들은 최근에 이제 제가 남부 여성들 이렇게 컨택을 해서 섭외해서 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진중한 어떤 입장과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만들고 사진도 찍고 또 저희 회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나뉩니다. 북부 쪽은 여성분들이 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생활력도 좀 나름 강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중국 쪽 여성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 뭐 남편을 이렇게 많이 존중한다라기보다는 좀 본인이 이렇게 좀 리드하고 본인의 어떤 주관대로 이제 남편을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성향의 여성들이 북부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봐도 북부 쪽 여성들은 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우먼, 자기 자존감 강하고 남편을 좀 이렇게 휘어잡고 좀 남편의 길을 좀 이렇게 꺾어서 본인이 이렇게 좀 리드해가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참 힘들다. 같이 살기가 정말 기가 정말 죽는다. 너무 좀 남자 입장에서
좀 대우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뭐 그것도 이제 사람 나름이겠지만 예, 제 지인들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베트남 여자들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제가 경험한 남부 쪽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북부 쪽에서는 속성 업체 쪽으로 이제 했었고 뭐 지인들 통해서도 이제 소개받았지만 무조건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면 사실 북부 쪽의 여성들이 연애 결혼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알아보는 썸을 타고 예, 진중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혼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들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북부 쪽의 업체는 정반대로 아예 그냥 그런 북부 여성들의 성향과는 정반대로 속전속결. 네, 거기 또 매칭도 이제 이렇게 소개도 받았지만 개인적인 뭐 지인 소개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받아서 참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건 너무나 이제 저하고 결이 안 맞는다 싶어서 뭐 업체하고도 이제 안 좋게 끝났고 이제 업체를 제가 거의 이제 사기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업체도 이제 고소도 했었고 뭐 재판까지 이제 이루어졌었죠. 예. 남부 쪽은 상당히 이제 지금 트렌드가 사전 매칭, 연애 결혼 뭐 이런 그런 트렌드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터 호치민 쪽에 진행되는 여성들이 전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한 80%, 90% 된다고 해요. 최근에. 그 이유가 이제 트렌드가 예, 좀 사전 교제라든지 좀 여성들의 어떤 그런 좀 연애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전제하에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은 진짜 연애인지 아니면 마케팅인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뭐 정말 꽁냥꽁냥하는 그런 연애 사전 교제 이런 모습이 진짜는 아니거든요. 예,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 사실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고 예,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 보여지는 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싶네요. 남부 쪽 여성들의 특성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좀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예. 북부는 좀 이성적인 것 같고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남부 여성들도 뭐 자존감이 있죠. 자존심이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좀 결혼하는 거에 있어서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 활동도 하긴 하지만 예,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또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 그리고 그 예물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부 여성들은 좀 남편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약간 가부장적이라고 하는데 한국 남성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남성의 약간 권위적인 입지에서 여성을 좀 리드하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여성과의 어떤 그런 연애 감정, 예, 그리고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좀 한국적이다. 예, 한국 남성들하고 성향과 결이 맞는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연애 결혼이라는 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또 결혼식 부분도 하노이 쪽은 좀 간소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특히 건터 남부 지역은 좀 화려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좀 곡창지대고 좀 예전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금이라든지 예물을 또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외국 남자이기 때문에 좀 더 능력이 되니까 예물을 더 받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뭐 정말 뭐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는다 하면 뭐 좀 빚을 내서라도 예, 그렇게 예물을 좀 해서 결혼식에 이제 좀 화려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신랑 얻어서 시집 가나 보다라는 이제 좀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여성들의 심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단점이긴 한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예, 정이 많습니다. 남부 사람들이 참 정이 많고 뭐 식당 같은 데를 가도 하노이 쪽은 좀 약간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 장사 수완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지불한 만큼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데 남부 쪽 식당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덤 문화라고 그러나요? 한국의 정문화라고 그러죠. 이제 좀 더 챙겨주고, 더 이렇게 좀 손님한테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느낌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음식도 보면은 사실 남부 쪽이 좀 음식이 단짠단짠한 것 같아요. 예. 좀 풍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부 음식 먹어보니까 상당히 좀 젓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간이 이게 좀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예. 음식도 한국도 이제 국이 있고 반찬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남부도 그렇게 문화가 똑같아요. 예. 국 문화가 있고 반찬 문화가 있고 또 밥도 이제 정말 아주 한국적인 그런 찰밥, 뭐 쌀밥 이런 것들도 이제 먹는 문화도 있고 뭐 떡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좀 먹어보고 경험해보면 이게 참 편합니다. 예. 뭐 내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외갓집 할머니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할머니가 챙겨주는 그런 시골 음식 뭐 씨암탉을 잡아서 이렇게 뭐 정말 대접받고 그런 어떤 시골 고향의 향취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런 농경 문화, 시골 문화, 정서가 한국하고 많이 일치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일단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가족애라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결혼 후에 한국에 가서 집안의 형편이 어려우면은 좀 집안 형편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연대감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렵거나 형제가 어려우면 본인이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특성이 체면을 중시하지만은 나름의 이제 분수를 지킵니다. 제가 이제 결혼도 이렇게 매칭도 해보고 또 사전 뭐 맞선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정말 신랑이 뭐 젊고 능력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레벨과 어떤 그런 성향과 기준이 맞는 여성들이 주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신랑분들이 좀 외모도 좀 올드하고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다고 하면 뭐 특히 이제 뭐 재혼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여성들이 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분들이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도 그렇고 뭐 책임감도 그렇고 희생정신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과 정말로 이렇게 진지한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참 이 모성의 부분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베트남 결혼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또 거의 이제 제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좀 라이브 방송을 켜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뭐 작년 초에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소통입니다. 나하고 결이 맞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제 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 부분도 이제 서로 어필을 해서 밀당도 하고 뭐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과정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이 여자가 정말 나하고 결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는 결혼은 확정짓는 것이 그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여자보다 베트남 여자가 더 착한가요? 라고 지금 뭐 저기 댓글창에 남겨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거의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답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케바케죠. 사람 나름이겠죠. 그런데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한국 여자와 또 베트남 여자 기준에서는 뭐 착하고 뭐 이걸 떠나서 뭐 동남아는 이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죠. 뭐 캄보디아도 경험해보고 뭐 제가 전처는 또 필리핀 여자랑도 살아봤고 뭐 제가 뭐 다양한 나라의 여성들과 교제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베트남 여자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는 있습니다. 신의가 있어요. 이분들이 말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주겠다. 내가 뭘 책임지겠다 하면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죠.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본인의 입장과 뭐 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그 결혼이라는 그런 관계, 가정이라는 그 관계, 뭐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빠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책임감과 의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 정신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신뢰와 책임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국제 결혼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이런 소통과 서로 그 교감의 뭐 밀당의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 특히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남부 여성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일반적인 현대 한국 여성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되게 애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와이프를 좀 뭐 잘 만나서 저는 뭐 정말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문자를 할 때도 저희 와이프는 그냥 뭐 남편 뭐 해요? 남편 식사했어요? 남편 집에 언제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남편,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 자기 어떤 그런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 뭐 누가 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신뢰 그리고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애정과 그런 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뭐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 있기 때문에 뭐 투정 부릴 수도 있고 뭐 사소한 이제 뭐 결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약간의 이제 거짓말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지난 에피소드가 됐고 별거 아닌 문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정말 진실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이런 책임을 이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뭐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남편이 책임감이 없이 정말 방치한다. 뭐 결혼 초기에 이렇게 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뭐 되게 좀 한국 문화도 익혀야 되고 한국 음식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베트남 음식도 먹고 싶고 또 바람치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아예 남편이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예 내팽개쳐 버리거나 관심을 안 두거나 또 정말 좀 무방비하게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오고
그게 이제 뭐 육아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뭐 5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난들 정말 뭐 혼자 아내 혼자 그런 걸 모든 걸 떠안고 간다고 하면 남편으로서 그런 어떤 책임과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베트남 여성들 정말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예. 한국 여자처럼 뭐 참고 뭐 요즘 한국 여자들도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남편에 대한 그런 신뢰와 뭐 애정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존중과 책임감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좀 베트남 여성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시고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본인의 그 마음가짐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한국 여자보다 베트남 여자가 더 착한가요?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좀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해소되시지 않을까 싶고 뭐 라이브를 종종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지금 1시간 이상 했고 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편에는 베트남 결혼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 디테일한 예산과 또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걸 어떻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지 또 단계별로 또 업체에 이렇게 좀 호구가 되지 않는 본인이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과 또 본인의 입지에 맞춰서 좀 본인이 리드할 수 있고 업체가 이렇게 원하는 임의대로 상황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그런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는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입국 후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결혼 생활을 해가 나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지혜로운 합리적인 또 방법인지 또 어떤 그런 솔루션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오늘 뭐 지금 시작은 뭐 한두 분 시작하셨는데 지금 뭐 계속 한 서너 분, 너댓 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송 들어주셨고 유튜브에도 이제 이거를 좀 제가 편집해서 내용들을 또 올려볼 생각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방송 듣지 못하셨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또 공허한 점들 보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정말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뭐 소통의 창, 뭐 상담창 열려 있으니까 문자 주시거나 뭐 카톡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시니까 미리 예약하시고 하시면 뭐 계약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국제 결혼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저도 너무나 큰 손해를 받고 또 한번 이혼의 슬픔이 국제 결혼하고 또 이혼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다. 정말 신중하셔라.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해서 크게 이제 마음의 상처 없이 그런 좋은 결혼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뭐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셨는데 진행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좀 미덥지 않다, 걱정된다. 제가 또 솔루션 제공해드립니다. 같은 업자지만 가감 없이 모든 거 오픈해서 정말 뭐 법적인 테두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